요즘 잠 못 잔다고 해결된다는 제품들 정말 많이 보이죠. 수면 매트리스부터 시작해서 베개, 수면 영양제, 각종 기계까지 광고에서 마치 이것만 있으면 모든 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랫동안 수면과 노화, 생리를 연구해온 박사 이민호로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광고에 혹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해드린 수많은 어르신들을 보면 진짜 숙면을 방해하는 건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어요. 첫 번째는 대부분 분들이 놓치고 계신 피부 건조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 수분이 줄어드는데 이게 밤중에 신경을 깨우는 주범이에요. 두 번째는 체온 조절의 실패입니다. 우리 몸은 잠들 때 중심 체온은 내려가고 손발 온도는 올라가야 하는데 이 균형이 무너지면 계속 깨게 됩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와 긴장이 쌓여서 아주 작은 자극에도 반응하는 몸 상태가 되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포기해버리시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잠이 부족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낮에 피로감이 심해져서 일상생활이 힘들어지죠.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런 핵심 원인들만 제대로 찾아서 바로잡으면 놀랍도록 빠르게 숙면을 되찾을 수 있어요. 실제로 숙면을 돕는 핵심은 훨씬 더 단순하고 집 안 어디에나 있는 물건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괜히 돈 쓰고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은 모두 과학적 근거가 있으면서도 당장 오늘 밤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얼마 전 김장수 74세 어르신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밤마다 두세 번씩 깨고 다시 잠들지 못해서 새벽이면 늘 피곤하다고 하셨어요. 예전엔 한 번 자면 아침까지 그대로였는데 이제는 꼭 두세 번씩 잠이 끊어진다며 정말 걱정이 많으셨죠. 특히 새벽 2시나 3시쯤 되면 어김없이 눈이 떠져서 한두 시간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드는데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더 자세히 들어보니까 다리가 자꾸 간지럽고 건조해서 무의식 중에 긁다가 깨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발은 항상 차갑고 이불을 덮어도 좀처럼 따뜻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김장수 어르신은 그동안 수면 매트리스도 바꿔보고 베개도 좋다는 걸로 몇 개나 사보셨지만 효과는 잠깐뿐이었다고 하셨어요. 심지어 수면 영양제까지 드셔보셨는데도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아주 간단한 방법들로 생활 습관을 조금만 조정하자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잠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잠들기 전에 발을 따뜻하게 해주고 건조한 피부에 얇게 보습을 해준 것만으로도 밤중에 깨는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어요. 2주 뒤에 다시 연락을 주셨는데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박영애 71세 어르신이 계셨어요. 이분은 머릿속 걱정 때문에 잠들기도 어렵고 자다가도 자꾸 깨셨는데 특히 겨울철에 더 심하다고 하셨습니다. 난방을 해도 공기가 너무 건조해져서 피부가 따갑고 목도 마르고 그래서 물을 마시러 일어나다 보면 잠이 완전히 깨버린다는 거였어요. 이분도 처음엔 가습기를 사려고 하셨는데 제가 더 간단한 방법부터 시도해 보시라고 했죠. 물그릇 하나를 침대 근처에 두고 잠들기 전에 4초 들이쉬고 6초 내쉬는 호흡을 10번만 반복해 보시라고 했더니 일주일 만에 확실히 달라졌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무엇보다 밤에 깨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어서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함을 느끼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런 변화를 볼 때마다 우리 몸의 균형이 생각보다 훨씬 단순한 원리로 움직인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복잡하고 비싼 해결책보다는 몸이 원하는 기본적인 조건들만 맞춰줘도 충분한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끝까지 꼭 보셔야 한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첫째, 잘못된 습관 하나만 바꿔도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둘째,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차례대로 알려드릴 예정이고 셋째, 마지막에 가장 효과적인 실천 순서까지 정리해드릴 거거든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김장수 어르신과 박영애 어르신처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마다 깨는 진짜 원인이 뭔지부터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밤마다 깨는 원인과 이게 뇌 기능, 저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6가지를 차례대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부 건조 자극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피부 수분이 점점 줄어들어서 작은 자극에도 신경이 깨어나기 쉬워져요. 한국노화연구센터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건조한 환경에서 주무신 노년층은 각성 횟수가 약 2배나 증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김영준 68세님 같은 경우도 다리가 가렵고 건조해져서 무의식 중에 긁다가 잠에서 자주 깨곤 했어요.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잠들기 전에 다리와 발 특히 건조한 부위에 바세린이나 보습제를 얇게 발라서 신경 자극을 줄여주시면 됩니다. 다만 너무 두껍게 바르면 오히려 답답함을 느낄 수 있어서 얇게 펴서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도 혹시 다리 가려움 때문에 깨신 적 있으신가요? 두 번째는 체온 조절 불균형입니다. 숙면을 위해서는 우리 몸의 중심 체온은 내려가고 손발 온도는 살짝 올라가야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조절 능력이 떨어져요. 일본 노년수면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발 온도가 단 1도만 높아져도 깊은 수면이 27%나 증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미자 72세님 경우도 발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습관을 들이자 잠드는 시간이 훨씬 빨라졌다고 하셨어요. 실천 방법은 잠들기 전 5분 정도 따뜻한 물에 족욕을 한 후 보습을 하고 보온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단, 너무 뜨거운 물은 혈관에 피로를 줄 수 있으니 적당히 따뜻한 정도로 하셔야 해요. 평소에 발이 차다는 느낌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멜라토닌 감소입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서 숙면 신호 역할을 하는 호르몬인데 나이가 들수록 분비량이 줄어들어요. 서울수면과학센터 연구에서 멜라토닌 분비가 낮은 그룹이 밤중 각성률이 35%나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배정수 75세님도 처음엔 이 문제로 고생하셨는데 조명을 단계별로 줄이고 발을 따뜻하게 하는 습관을 들이자 쉽게 잠들기 시작하셨어요. 방법은 취침 1시간 전부터 밝은 조명을 점차 줄여서 몸이 수면 신호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다만 TV나 스마트폰의 강한 빛은 이런 숙면 신호를 방해하니까 주의하셔야 해요. 잠들기 직전에도 화면 보시는 편인가요? 네 번째는 스트레스 기반 각성입니다. 걱정이나 긴장 상태가 계속되면 우리 몸이 미세한 자극에도 깨어나는 반응을 보이게 돼요. 한국정신생리연구소에 따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을수록 깊은 수면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상우 70세님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취침 전에 간단한 호흡법을 도입하자 밤에 깨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방법은 4초 동안 천천히 들이쉬고 6초 동안 길게 내쉬는 호흡을 10회 정도 반복하시면 됩니다. 너무 과하게 하면 오히려 긴장을 불러올 수 있으니 자연스럽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요즘 머릿속 걱정 때문에 잠들기 어려우신가요? 다섯 번째는 침실의 건조한 공기입니다. 공기가 너무 건조하면 피부 자극이 높아져서 신경계를 깨우기 쉬워져요. 한국가습환경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습도가 30% 이하인 환경에서는 각성률이 40%나 증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은주 66세님도 겨울철 난방 때문에 공기가 너무 건조해져서 고생하셨는데 습도만 제대로 조절해줬더니 숙면이 눈에 띄게 좋아지셨어요. 실천 방법은 습도를 45%에서 55% 사이로 유지하는 건데 가습기가 없어도 물그릇을 침실에 두시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시면 됩니다. 다만 습도가 너무 높아도 호흡에 불편함을 줄 수 있으니 적정선을 지키셔야 해요. 겨울철이나 에어컨 켠 날에 유난히 자주 깨는 경험 있으셨나요? 여섯 번째는 발바닥 자극 부족입니다. 발은 우리 몸에서 숙면 신호가 전달되는 주요 통로 역할을 해요. 발에 따뜻함을 주면 뇌가 수면 신호를 더 잘 인식하게 됩니다. 한국수면생리학회 실험에서 발 보습과 보온을 함께 한 그룹은 깊은 수면이 약 40분이나 증가했다고 발표했어요. 황문희 69세님도 이 방법을 써보셨는데 발에 바세린을 얇게 바른 뒤 부드러운 양말을 신고 주무시니까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주무셨다고 하셨어요. 실천 방법은 발바닥 중앙 부위를 부드럽게 마사지한 후에 얇게 보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너무 꽉 끼는 양말은 혈류를 방해할 수 있으니 적당히 여유 있는 걸로 신으셔야 해요. 발을 따뜻하게 하면 확실히 더 푹 주무시는 편인가요? 이제 이런 원인들을 알았으니 생활 속에서 어떻게 교정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법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숙면을 되찾기 위한 생활 속 실천법들을 더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명을 단계별로 줄이는 방법입니다.
조명만 제대로 줄여도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제 역할을 되찾을 수 있어요. 갑자기 확 낮추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조절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취침 1시간 전에 현재 밝기의 50%로 줄이고 30분 전에는 간접 조명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거실의 큰 조명은 끄고 작은 스탠드나 무드 등 정도만 켜두시는 거예요. 집에서 이런 식으로 조명 조절하고 주무신 적 있으신가요? 두 번째는 침실 온도를 안정화시키는 것입니다. 온도만 적절히 맞춰도 신경계 긴장이 크게 줄어들어요. 너무 따뜻하면 답답함이 생기고 너무 추우면 몸이 긴장하니까 적정 온도를 찾는 게 중요해요. 보통 20도에서 22도 사이가 가장 좋고, 만약 공기가 건조하다고 느끼시면 물그릇이나 가습기를 활용해서 습도도 함께 맞춰주시면 됩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할 때나 여름철 에어컨 사용할 때는 더욱 신경 써주셔야 해요. 침실 온도 맞추는 습관 평소에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발에 집중한 보습과 보온입니다. 발은 수면 신호 전달의 핵심 부위라서 작은 변화만 줘도 전체 수면이 달라질 수 있어요. 두꺼운 양말은 오히려 답답하고 혈류를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바세린을 발바닥과 발등에 얇게 바른 다음에 부드럽고 얇은 양말을 신고 주무시는 거예요. 특히 발가락 사이사이도 놓치지 마시고 발 뒤꿈치처럼 건조한 부위는 조금 더 신경 써서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해보실 생각 있으세요? 네 번째는 깊은 호흡으로 신경을 안정시키는 방법입니다. 호흡은 우리 몸이 긴장을 풀 준비가 됐다는 신호를 뇌에 전달해줘요. 억지로 너무 깊게 마시면 어지러울 수 있으니 자연스럽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4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시기, 4초 동안 잠깐 멈추기, 그 다음 6초 동안 길게 내쉬기를 한 세트로 해서 총 10세트 정도 반복하시는 거예요. 이때 복부가 부풀어 오르도록 깊게 호흡하시되 어깨나 가슴이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해요. 잠들기 전에 이런 호흡법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는 취침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반복되는 패턴을 신호로 인식하는 특성이 있어요. 하루는 하고 하루는 안 하면 신호 효과가 약해지니까 매일 똑같은 순서로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보통 조명 줄이기부터 시작해서 발 보습하고 마지막에 호흡하는 순서로 추천드려요. 처음 일주일 정도는 좀 번거롭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습관이 되고 나면 몸이 자동으로 잠들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런 루틴이 형성되면 첫 단계만 시작해도 몸이 알아서 이완 모드로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만의 수면 루틴이 혹시 있으신가요? 여섯 번째는 침실 환경을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가습기가 없어도 물그릇 하나만 침대 근처에 두셔도 습도 조절에 도움이 되고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외부 빛을 완전히 차단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또 침실에는 수면과 관련 없는 물건들, 예를 들어 운동기구나 업무용 서류 같은 건 치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뇌가 침실을 오직 잠자는 공간으로만 인식하게 만드는 거죠. 소음이 신경 쓰인다면 귀마개를 사용하시거나 백색 소음 같은 일정한 소리를 틀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침실 환경 개선해 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이제 오늘 전체 내용을 정리하면서 어떤 순서로 실천하시면 좋을지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핵심을 정리해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잠이 자주 깨는 이유를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넘겨버리기 쉽지만 실제로는 피부 건조, 체온 조절의 실패, 약해진 숙면 신호, 스트레스로 인한 각성, 건조한 공기, 발바닥, 자극 부족처럼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는 요소들이 대부분이에요. 만약 이런 문제들을 그냥 방치하고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밤마다 깨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깊은 잠을 못 자게 되면서 낮에 피로감이 심해집니다. 기억력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약해져서 일상생활이 점점 힘들어지죠. 면역력까지 약해져서 감기 같은 질병에도 쉽게 걸리게 되고 무엇보다 삶의 질 자체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반대로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제대로 실천하시면 어떨까요? 밤중에 깨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한번 잠들면 아침까지 푹 주무실 수 있게 됩니다. 깊은 잠을 자게 되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함을 느끼시고 낮에도 에너지가 넘치게 돼요. 기억력도 맑아지고 집중력도 좋아져서 하루하루가 훨씬 활기차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순서로 실천하시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는 오늘 당장 발을 따뜻하게 해주는 습관부터 시작해보세요. 바세린을 얇게 바르고 부드러운 양말을 신고 주무시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취침 1시간 전부터 조명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세 번째로는 잠들기 전 간단한 호흡법을 도입해서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지키셔도 일주일 내에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침실 온도나 습도 조절, 수면 루틴 만들기 같은 것들을 하나씩 추가해 나가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숙면이 기억력 유지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치매 예방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더 깊이 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잠이 단순히 피로 회복만이 아니라 뇌 건강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크거든요.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으셨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부터 실천해 보실 계획인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